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이 대서양에 위치한 중앙아프리카의 소국인데요. 적도 기니에 해군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시간으로 5일 보도에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아프리카의 적도 기니 항구 도시 마타에 해외 첫 상주 군사기지 확보를 추진 중이라 그러면서 미국도 이걸 눈치채고 차단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적도기니의 바탕에는 이미 중국이 건설한 상업 항구가 있어서 큰 배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인접 국가인 가봉 같은 이런 중앙아프리카 내륙으로 통하는 고속도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적도기니의 경찰의 훈련과 무장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 아프리카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온 1대1로 그러니까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이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한 군사 전략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2019년부터 이 적도기니에서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7년에 동부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이 1년 내내 머무는 상주기지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적도기니의 바타항에 상설 해군기지를 구축한다는 첩보를 받은 미국은 곧바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중국이 만약 이곳 해군기지를 구축한다면 미국 동부 해안 맞은편에서 해군 전력을 재무장하고 정비할 수 있는 군사적인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미군의 아프리카 사령부 스티븐 타운센트 사령관도 지난 4월에 상원에 출석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해군 시설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18일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부보좌관은 1979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은바소고 이 적도기니 대통령하고 그의 아들 테오도로 응게마 오비앙 만게 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 관계자가 중국의 움직임을 포함한 특정한 조치가 국가 안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적도기니에 분명히 알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적 요충지인 적도기니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적 지원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에 이 마타 인근의 이 적도기니 군 기지에서 탄약 폭발로 최소 100여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곧바로 도움을 제공했고요. 같은 달 이 적도기니군은 미군이 주도한 이 기니만 해상훈련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현재 미국 당국은 적도기니에 지속하고 있는 외교적 자원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중국 해군의 주둔을 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도 적도기니를 껴안기 위한 작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적도기니를 다녀간 직후인 10월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오비앙 대통령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면서 중국은 적도기니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에 중국 정부는 이 적도기니는 항상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도기니는 어떤 나라인가요?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1968년 독립한 작은 나라인데요. 현재 79살인 테오도로 오비앙 은바소고 응게마 대통령이 1979년부터 세계 최장 장기 집권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의 아들인 오비앙 만게가 또 부통령입니다. 정권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북한의 김일성 가문 같은 그런 나라죠. 표면적으로는 적도기니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석유를 많이 생산해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10,000, 2019년 기준에서 그런데요. 그 정도니까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드물게 높은 부국입니다. 그런데 이 적도기니 국민의 76.8%가 하루 $2 미만으로 생활하는 이 극빈층일 정도로 부패한 정권은 이 자원을 국민과 나누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 나라이면서도 국민은 가난한 이유가 뭐냐? 독재와 부패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재자 일가의 이 호화로운 생활은 2019년에 스위스 당국이 대통령의 아들이면서 부통령인 오비앙 망게가 소유한 슈퍼카 25대를 부패 혐의로 압수하면서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2017년 인스타그램 플레이보이는 또한 적도기니의 부통령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다룬 바 있습니다. 여기는 비싼 자동차와 주택을 자랑하는 오비앙 부통령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또 같은 해 프랑스 법원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오비앙 부통령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호화주택 같은 그가 프랑스에서 보유한 자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7일 일어난 대폭발 사고는 사망자만 100여 명이 이를 정도였는데 이 폭발 사고로 적도 기니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폭발은 은게마 정권에게 큰 시험대가 됐다 그러면서 이 야권은 이 원유가 풍부한 적도 기니의 취약한 의료 체계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기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적도 기니는 전 국민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원유를 보유했습니다만 2019년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 2억 8천만 달러, 한 3천억 원 정도의 구제 금융을 요청해 가지고 국제인권단체가 반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500명 규모의 대통령 경호부대가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 가지고 은게마 대통령은 외국 용병의 경호를 맡기고 있고 그의 일가도 이스라엘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할 만큼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 오비앙 정권이 비사법살인, 그리고 강제실종, 또 고문과 인권 침해 등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이 이렇게 이 적도기니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중국이 꿈꾸는 세계 패권 장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은 이 육해상 실크로드를 단순한 무역 통로만이 아니라 군사적 연결고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중국의 1대1로를 통해 구성하는 에너지 루트 확보 전략인 진주 목걸이에 이 군사기지 거점을 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도기니의 해군기지도 바로 이 진주 목걸이 구상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1년여 전만 해도 중국 국영 해운기업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UAE 수도 아부다비 인근의 칼리파 항구에 중국 군사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이를 한파하고 UAE를 압박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중국이 캄보디아 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서 이 중국이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에 건설한 민간 항구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7년에도 아덴만 인근 지역인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군사 안보 분야에서 공격적 행보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지부티 기지가 이 평화유지 활동 협력과 제외 국민 보호 등을 맡는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세계 요충지인 이 지부티의 중국 기지가 미국의 군사기지 턱 밑에서 견제를 하는 것이고 또 해양 패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웠었습니다. 실제로 지부티 내 중국 군사기지와 미국 르모니에 기지는 불과 1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지나는 지역인 이 지부티에 건설된 중국의 군사기지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이 기항 가능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부티 기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주 목걸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거점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해외 해군기지, 대양 해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 수립을 천명했지요. 기존의 평화적, 방어적 대외 정책에서 탈피해가지고 군사 굴기를 통한 패권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 및 군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인류 군대를 실현하겠다. 이런 구상을 하나 둘씩 이렇게 착착 실현해 가고 있죠. 그런데 시진핑의 해양 강군 구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해군이기도 합니다. 우선 중국 해군은 엄청나게 증강하는 해군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지키기에도 벅찹니다. 심지어 항공모함이 기동을 해도 실질적인 항모전단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중국 해군의 실력은 지난 4월 초에 중국 항모인 랴오닝 항모전단을 바라보면서 미 해군 머스틴함 함장의 발고기 사진,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이 발고기 사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국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이라는 난창함까지 함께 움직인 이 랴오닝 항모전단의 발고기 굴욕 당시에 미국과 일본 군함에 사실상 포위를 당했고 또한 농락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작전 능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었습니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군함이 무인지경처럼 중국 항모 전단에 끼어든 것은 중국 군함이 항모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중국 해군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중국은 지난 4월 23일 이 하이난 사냐에서 최신 전략 핵잠수함 같은 세 척의 신형 전함을 동시에 선보인 바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서방의 전문가들은 이들 전력들이 여전히 이류급 군사 과학 기술을 접목한 미 해군 모방형 전력으로서 이들이 미 해군과 같은 원해 아주 먼 거리에서의 작전 완전성을 갖추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축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해군이 미 해군과 질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현대화보다는 오직 양적 우세와 팽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만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양적 팽창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의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해군 구축함들을 일반 상품 찍어내듯이 무수하게 생산해가지고 여기저기 배치해 놓으면 미국과 같은 대양 해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양 해군이라는 게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대양 해군이 되려면 단순하게 해군이 갖는 무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교력, 그리고 경찰 기능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걸 뒷받침해주는 동맹국, 또 우방국들도 필수적입니다. 더불어서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통제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탄도미사일 공격에서부터 상륙 공격에까지 가능한 전력을 구축해야 되고 해상 무역에 대한 보호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중국은 단순하게 구축한 몇 대만 보내면 대양 해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초등학교 어린이 수준의 판단력일 뿐입니다. 이 중국의 외교가 해군력을 뒷받침해 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양 해군이란 말은 이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대양 해군 아무나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 미국과 패권 다툼을 했던 소비에트 연방이 그렇게 미국의 군사력을 쫓아가려다가 결국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아직도 120년 전에 그 거대했던 청나라가 멸망했을 때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와이타는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